이제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를 깎는 부분을 이 머리 쪽에서 할지, 아니면 이 아래쪽에서 할지, 아니면 중간 부분에서 할지, 이런 것도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절골을 하는데 뼈를 깎는 단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갈매기 형태로 할지, 역갈매기 형태로 할지, 아니면 동그란 모양을 할지,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절골한 다음에 고정을 뭘로 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철심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금속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할 수도 있고, 아예 금속 판을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지만 이들의 모든 공통점은 뭐냐면 절개식 수술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뼈를 깎고 다듬고 금속 나사를 삽입하고 이 과정이 다 피부를 벌리고 연부 조직을 벌려서 안에 있는 뼈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수술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광범위 절개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정상적인 조직의 손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피부도 절개해야 되고 연부 조직도 많이 이제 벌려놔야 되고요. 골막이라거나 아니면은 관절을 덮고 있는 관절막이라거나 인대라거나 이런 부분을 결국은 다 일일이 방리하고 들어가서 수술하기 때문에 결국 정상적인 조직을 많이 손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일단 통증이 크고, 두 번째는 보행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운동이나 뭐 직업 환경이나 이런 곳으로 복귀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절개식 수술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완이 돼서 실현이 되기 시작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구나 수술 방법이 점점점 이제 발전하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전통적인 방법하고 최소 침습 수술에 대해서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 수술 방법은 우리가 기구를 넣어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절개가 필요하고, 보통 5 내지 6cm 이상 절개를 하고 속에 있는 연부 조직을 다 방리한 다음에 이제 수술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수술할 때 쓰는 기구도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톱인데, 이게 진동식 톱이 되겠습니다. 좌우로 이렇게 진동하면서 이 절삭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야가 넓게 필요해요. 그로 인해서 이제 결국 어쩔 수 없이 많은 피부 절개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죠. 옆에 이 그림 모형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절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긴 기구를, 특히 진동이 심한 기구를 넣어가지고 수술이 진행이 되다 보니 많은 시야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절개도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래에 도입이 된 이제 최소 침습 수술법 같은 경우에는 절개가 이제 일단 차이가 나는데, 한 2 내지 3mm 정도 되는 작은 절개를 한 4개 정도 넣게 돼요. 이 작은 미세한 절개에 대해서는 거의 흉터를 남기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절개를 가지고 수술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수술 흉터 어디에 흉터가 있는지 모를 만큼 아주 작은 흉터만은 이제 남기게 되고, 속에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조직들, 연부 조직 같은 거에 손상을 이제 덜 준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새롭게 개발이 된 이 절삭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바늘 형태로 되어 있고 회전을 합니다. 회전하면서 뼈를 깎는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침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절개만 확보를 하게 되면 이 기구를 넣어서 우리가 뼈를 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절삭기가 통과할 수 있는 작은 구멍만 만들게 되면 이걸 넣어서 뼈를 깎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떤 기술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이 절골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이 4개의 구멍을 만들게 되고요. 이 구멍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절개선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회전형 절삭기를 넣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뼈를 깎은 다음에 그 깎은 부분,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고 두 번째 절개선을 통해서 금속 나사를 이렇게 2개를 삽입해서 고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세 번째 절개선을 통해서 발가락에 대해서 2차 절골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4번째 이 절개선을 통해서 마찬가지 발가락 절골 부위를 고정하는 나사를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됩니다. 결국 2개의 절개선은 이 뼈를 깎기 위한 공간 확보용이고, 나머지 2개의 절개선은 이 금속 나사를 넣기 위한
절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절골 하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발가락과 발가락 마디 그리고 중족골 기저부 마디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지런하게 정렬 상태가 회복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소 침습 교정술 하게 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절개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흉터가 적게 남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도 분명히 장점 가운데 하나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통증이 적다는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통증이 적다는 것은 통증 때문에 걷지 못하는 거고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을 복귀하지 못하는 거고 재활이 지연되는 거잖아요.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서 확실하게 경미하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이제 절개를 많이 했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상처 합병증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혈액순환이 굉장히 취약한 부위이다 보니까 수술하고 나서 피부 괴사나 세균 감염이나 이런 합병증이 생기는 비율이 여타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좀 높았어요. 그게 생기면 잘 치료가 안 돼가지고 또 많은 시간을 또 허비해야 되는 그런 합병증의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또 자유로울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고요. 또 연부조직 손상이 크지 않기 때문에 관절 강직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또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이제 무지외반증 수술에 있어서는 최소 침습 수술이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수술 후에 보행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수술 후 보행을 위한 신발 이틀째부터 착용을 하게 됩니다. 이 신발을 보시게 되면은 앞부분이 조금 들려 있기 때문에 수술 부위에 부담이 좀 덜 하고요. 체중 부하가 가능하면 뒤쪽, 뒤꿈치 쪽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그런 신발이 되겠습니다. 이 신발을 이제 수술 후 이틀째부터 신고 일반적인 보행을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숫자 이 3개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보통 수술 시간은 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입원 기간은 한 이틀 정도, 그리고 수술 후에 이틀째부터 역시 보행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제 이해가 쉬우신 것 같아서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이 어느 정도 이상 진행이 되고 증상이 이제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보조기나 스트레칭 가지고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도입이 된 이 최소 침습 수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수술 시간도 짧고 보행도 일찍 시작할 수 있고 직업활동이나 운동 같은 일상생활 복귀도 조기에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은 우리가 실제 뼈를 보면서 모든 수술을 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최소 침습 교정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절골 면을 보지 않거든요. 그냥 엑스레이만 계속 찍으면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수술의 난이도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케이스가 많고 경험이 많은 병원을 잘 찾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주치의와 특히 수술의 필요성 그리고 환자분이 원하는 수술 후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 보시고 수술 여부 결정하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